삼양컴텍, 필리핀군 방탄 조끼 만든다. 1,600여 원. 국내 방산 중소기업인 삼양컴텍이 필리핀 자주국방 1호 사업인 방탄 조끼를 생산하고 있는 등 한국이 참여한 필리핀 자주국방 산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22차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원을 필리핀 마닐라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열고 한필리핀 최초 공동 생산시설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필리핀 바타안에 마련된 공동 생산시설은 한국의 삼양컴텍과 필리핀 국방부 조병창이 방탄조끼와 방탄헬멧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방사청과 군수기업 삼양컴텍과 부흥정밀, 필리핀 국방부 산하국영 조병창은 지난 4월 5일 군수품 생산공장 착공식을 가졌는데 벌써 생산에 들어간 것이다. 복합재료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인 삼양컴텍은 2017년 5월 필리핀과 1억 48만 달러 규모의 방탄복, 방탄헬멧 계약을 체결했다. 조병창이 제공한 부지에 4,374제곱미터 크기의 공장을 건설했다. 1962년 설립된 삼양컴텍은 방탄 분야 전문 기업으로 지상장비 방호 제품과 헬멧 등 개인 방호 제품, 항공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소형 전술 차량 방탄판을 개발했고 현재 자륜형 전투 차량 부가장갑, 방호넷을 개발 중이다.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방탄시험소도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종일 사장이 대표이사다. 부흥정밀도 지난 1월 1,500만 달러의 탄창 계약을 체결하고 1,5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지었다. 삼양컴텍과 부흥정밀은 필리핀 자주국방 1호 사업의 하나로 조병창과 군수품을 공동 생산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장을 조병창에 넘겨 필리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1994년 방산, 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21차례 방산협력을 위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은 지상, 해상, 항공 분야에서 필리핀의 군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 세계 유일 핵공격이 가능한 프랑스 항모의 9가지 고난. 오늘은 프랑스의 유일한 항공모함, 프랑스의 자존심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가 운영하는 유일한 원자력 항공모함이며 미 해군 항모가 핵공격 능력을 제거한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공격 능력을 보유한 항공모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 덕분에 꽤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건조 및 취역 당시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건조만 11년이 걸렸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를 드골은 브라타뉴에 위치한 디시엔 브레스트 해군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이중형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은 건조 중에 탑재된 원자로의 설치 문제로 내부를 절단하여 원자로를 교체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설치한 원자로는 잠수함용으로 보통은 대형 함정용에서 잠수함용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투용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할 텐데 생각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가 이후 문제가 커졌습니다.
해상시험 결과로 이씨의 착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행급한이 4.4m 연장되었습니다. 2000년 12월에는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엔 장거리 해상시험 동안 프로펠러 날개가 파손되는 바람에 작전 투입은 다시 2001년 4월로 연기되었고 결국 취역은 그로부터 1개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건조에서 운용까지의 과정을 보면 45,000톤급 항공모함인 주재, 건조, 유지비가 어마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문제가 이어지고 이번 함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항공모함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었는데 주로 레이더 반사가 많이 발생하는 함교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상 상태 5/6에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데 선체가 수평에서 0.5도 기울어져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화된 세트랩 통합 안정화 체계를 갖춘 중입니다. 이 세트랩 통합 안정화 체계는 선체의 흔들림을 자동으로 통제하고 바람과 경사를 보정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미 탑재되어 있는 핀 스테빌라이저 2조와 방향타 2조에 세트랩 통합 안정화 체계를 추가로 탑재하고 있으며 이 체계는 컴퓨터 2대에 의해 통제되는 보정 장비를 가집니다. 이 보정 장비는 22톤의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2개의 레일 트랙으로 구성되며 레일 트랙은 비행갑판 아래를 가로지릅니다. 그러나 샤를 드골은 구조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건조 착수한 이후 끊임없이 이를 지적받았습니다. 1996년에 탑재한 원자로와 같은 형태의 육상시험 원자로 용기에 균열이 발생하여 원자로의 강도 부족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프랑스 해군은 원자로 고획의 강화를 실시하였으며 이 공사로 배수량이 약 5,000톤이 증가하여 최대 속도의 저하 및 판내 면적의 감소라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원자로가 잘못 설치되어 기관부 승조원들은 연간 허용량의 5배가 넘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샤를 드골은 원자력 추진함임에도 이전의 증기 터빈 추진식의 클리망 속옷보다 속력이 느린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샤를 드골을 위해 개발되었던 프로펠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클레망 소급 이번 함인 포시에 사용하던 프로펠러를 유용하였고 비행급한도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EEC 호크아이 초계기의 운용이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EEC 호크아이가 안전하게 착함하기에는 착함갑판이 다소 짧았으며 즉 자칫 사고날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함정의 다른 주요 부분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고 현재는 지속적인 수리와 개량 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지속적인 수리와 개량 작업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초과되었습니다. 초기 예산의 무려 3배를 잡아먹고 결국 이번 함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고난사들이 있었는데 더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1. 불황 혹은 예산 부족으로 돈이 없어 배를 건조하다 취소하고 이를 반복하여 원래 스케줄보다 5년 늦게 취역했습니다. 2. 건조 중 설계 변경의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해 예산이 원래의 예상의 3배가 소요되는 바람에 이번 함은 꿈도 못 꾸게 되고 취소되었습니다. 3.
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원자로에 트러블이 발생하였고 다시 배를 가르고 원자로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4. 80%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는 호크아이를 띄우기엔 활주로가 짧아 연장 공사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5. 시험항해 중에 스크류가 고장났는데 제작사는 파산해 설계도는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6. 급한 대로 클리망 소급의 스크류를 가져와서 배치했으나 속도 저하에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 7. 유독가스 누출로 승조원 2명이 병원 신세를 당했으며 8. 오버홀 후에 추진 시스템에 이상 마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9. 실어야 할 나팔의 개발 및 배치 일정이 늘어지는 바람에 노후 기체인 쉬페르 에탕다르가 2016년까지 현역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샤를 드골급은 11년 동안 갖가지 고난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세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2011년 리비아 내전에서는 다국 적군 유일의 정규 항공모함으로서 참전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샤를 드골급이지만 어찌되었든 캐터펄트 탑재 정규 항공모함으로서의 능력은 어디 가진 않은지라 리비아 연안에 자리잡고 주구장창 라팔M을 발전시켜 카다피군을 공격했고 덕분에 프랑스군은 다국 적군 전체를 통틀어 33%에 이르는 지상 폭격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